폴란드 소녀가 TV에서 한국 다큐멘터리를 본 순간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에 있는 나라야?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잖아 라며 온 가족이 말을 잃었는데요. 폴란드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롤리나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죠.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정말 조용한 곳이에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보이는 풍경은 늘 똑같습니다. 회색빛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로 할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모습이 보이죠. 학교에서는 주로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배웁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말씀하세요. 유럽의 언어를 잘해야 미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일은 경제 강국이고 프랑스는 문화의 나라니까요. 아시아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도는 역사 시간에 잠깐 언급되지만 그 외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물론 알고는 있었죠.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K-팝이 유행하잖아요.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노래를 가끔 듣기도 했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 이름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한국은 그냥 멀리 있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일 뿐이었죠. 엄마는 항상 제게 카롤리나, 너는 독일어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폴란드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아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유럽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늘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졸업하면 독일이나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취업하는 것이 제 꿈의 전부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도 대부분 유럽 이야기였어요. 어느 도시가 더 살기 좋은지, 어느 나라 대학이 더 좋은지 같은 얘기들 말이죠.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일본 애니메이션 얘기가 나올 뿐이었죠.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바뀐 건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빠가 심심하다며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고 계셨어요. 폴란드 공영방송인 TVP를 켜셨는데 마침 특집 다큐멘터리가 시작되고 있었죠. 제목이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코리아, 더 퓨처 오브 아시아라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엄마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가려고 하셨고 저도 숙제를 하러 방에 들어가려던 참이었거든요. 또 어떤 나라 자랑하는 프로그램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온 첫 번째 장면이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미래 도시 같은 곳이 나왔는데 그곳이 바로 서울이라는 한국의 수도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엄마도 부엌에서 나오셔서 어머, 저게 정말이야? 라고 물으셨어요. 아빠는 안경을 고쳐 쓰시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순간 말을 잃고 텔레비전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스마트 도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결제하고 집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로 모든 가전제품을 조절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신기했죠. 우리 폴란드도 나름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화면 속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마치 10년 후의 미래를 미리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교육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새벽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열정과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 기술과 시스템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로봇 수술이나 원격 진료 같은 기술들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웠죠.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도와주는 한국인들의 모습과 진돗개 한 마리를 구조하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술만 발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친구 마그다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카롤리나,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바르샤바 시내에서 정말 신기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평소에 마그다는 집에서 게임만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밖으로 나가자고 하니까 조금 의외였어요. 토요일 아침 마그다와 함께 바르샤바 구시가지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관광객들과 비둘기들만 있던 조용한 광장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큰 현수막에는 K문화체험주간이라고 써 있었고 곳곳에 형형색색의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분홍색, 하늘색, 노란색의 치마와 하얀 저고리가 바람에 살랑살랑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꽃밭을 보는 것 같았어요. 폴란드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김치 만들기 체험 부스에는 정말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아이들부터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김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들 정말 신기해하며 체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그다와 함께 줄을 서서 김치 만들기에 도전해봤어요. 한국 음식 시식 코너에서는 비빔밥, 불고기, 떡볶이 같은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떡볶이의 달콤하면서도 매운맛이 인상적이었죠. 이런 음식이 한국에 있다니라고 생각하니 더욱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행사를 주관한 곳이었어요. 폴란드 문화청과 교육부에서 직접 주최한 행사였던 거죠. 정부에서 나서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연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한국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행사장을 돌아다니다가 한국어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자원봉사자 언니는 정말 친절했어요. 폴란드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처음 배웠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해요. 뭔가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언니는 한국어가 생각보다 배우기 어렵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문자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셨습니다. 카롤리나가 한글로 어떻게 쓰이는지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K문화체험주간이 끝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도 계속 그 행사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한국어 부스에서 만난 언니가 가르쳐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혼자서 중얼중얼 연습하고 있었죠.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잘 안 되었어요. 독일어 시간인데도 자꾸 한국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용기를 내어 담임 선생님인 코발스키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늘 학생들의 진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선생님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안경을 벗어 닦기 시작하셨어요. 카롤리나, 한국어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체험 행사 이야기와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열심히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만 갔습니다. 카롤리나, 그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때문에 잠깐 관심을 갖는 거겠지만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야. 선생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대학교에서도 한국어는 인정해주지 않을 거고 취업할 때도 전혀 도움이 안 될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니? 저는 그 순간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느꼈던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전혀 이해해주시지 않는다는 게 속상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 한국은 정말 발전된 나라예요. 기술도 앞서 있고 문화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 한국이 발전된 나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폴란드 학생이야.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잘해야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야. 한국어 같은 건 취미로 개인적으로 배우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니? 선생님의 말씀은 정말 단단했어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좌절감이 컸어요. 엄마한테 이야기해봤지만 엄마도 선생님과 비슷한 반응이었거든요. 카롤리나,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한국어보다는 독일어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가족들마저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혹시 저처럼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폴란드 학생들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폴란드 한국문화동호회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저처럼 한국에 빠진 폴란드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커뮤니티에는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문화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 심지어 한국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까지 있었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희망을 찾은 지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컴퓨터를 켜고 커뮤니티에 들어갔는데 게시판이 완전히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시글 제목에 느낌표가 붙어 있고 댓글 수도 평소보다 훨씬 많았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죠. 가장 인기 있는 게시글을 클릭해보니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이 올라와 있었어요. 드디어 됐다. 교육청에서 한국어 정규과정 시범 운영 발표. 제목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폴란드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바르샤바 일부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는 거였어요. 커뮤니티 회원들이 올린 뉴스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전례 없는 언어 교육 개혁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고, 동아시아 문화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는 기사도 있었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 몇 달간 SNS와 언론을 통해 시민들의 요청이 쏟아졌다고 했어요. 특히 지난주에 열렸던 K 문화 체험 주간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참가자들이 온라인에 올린 후기들과 사진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는 거였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어요. 최근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 학생들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말했더라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시범 운영 대상 학교 목록도 발표되었는데 총 10개 학교가 선정되었다고 했어요. 바르샤바 시내의 주요 고등학교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우리 학교는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다니는 학교 이름이 마지막 순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건 꿈이 아니야?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정말 우리 학교 이름이 맞았어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죠. 바로 엄마한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엄마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정말이야? 정부에서 직접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하시면서 신문 기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서 이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빠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고, 엄마는 카롤리나가 먼저 알아본 거네라고 하시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축제 분위기였어요. 모든 회원들이 기뻐하면서 서로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죠.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다는 댓글도 있었고, 이제 정말 당당하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겠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저도 그날 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어 정규과정 발표 이후 며칠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이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저도 당당하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건 뉴스를 통해서였어요. 처음에는 긍정적인 기사들만 나왔는데 점점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보수 정당의 한 의원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닌 한국이라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언어를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그 의원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럽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란드는 서유럽 문화권에 속해 있는데 왜 굳이 동양 문화를 강조해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심지어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을 보니 우리 아이들이 왜 아시아,
언어를 배워야 하나요? 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독일어나 프랑스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어까지 배우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어떤 학부모가 쓴 글이었어요. 한국 문화는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다.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인데 그걸 바탕으로 교육 정책을 바꾸는 건 너무 성급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느꼈던 감동과 호기심이 그저 일시적인 유행으로 치부되는 게 정말 속상했어요. 더 심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일부 극우 성향의 사람들은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포기하고 동양에 굴복하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왜 우리가 동양 문화에 열광해야 하느냐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더라고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 분위기도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에는 신기해하던 친구들도 점점 시큰둥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친구는 카롤리나, 너 정말 한국어 할 거야? 부모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시나?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이상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죠. 집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엄마가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물어보셨거든요. 카롤리나, 정말 그 나라가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던데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건 아닐까? 아빠도 비슷한 걱정을 표현하셨어요. 물론 한국이 발전된 나라인 건 인정해. 하지만 내가 미래에 정말 써먹을 수 있을까?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일할 때 한국어가 도움이 될까? 아빠의 말씀도 일리가 있었지만 왜인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이 정말 일시적인 유행일 뿐일까요? 하지만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느꼈던 감동, K문화체험주간에서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를 처음 배웠을 때 그 설렘을 생각하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반대 목소리들이 거세지던 그때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바르샤바 시내 중심가에 K테크 창업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과 폴란드 정부가 함께 만든 곳이라고 했어요. 그곳에서는 한국의 최신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고 젊은 창업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링크를 클릭해보니 유튜브에 폴란드 고등학생들이 한국어로 노래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제목은 폴란드에서 한국어로 부르는 아리랑이었는데 조회수가 벌써 10만 회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영상을 보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르샤바의 여러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한국의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한국어로 부르고 있었어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부르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댓글도 전 세계에서 달리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고맙다, 너무 감동적이다라고 써놓은 댓글들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영상의 맨 앞줄에 제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집한 영상 촬영에 참여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영상에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카롤리나입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폴란드 언론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주요 뉴스에서 폴란드 청소년들의 한국어 열풍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고 신문에도 관련 기사들이 계속 실렸습니다. 반대했던 사람들도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기뻤던 건 학교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카롤리나, 좋은 소식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한국어 정규과정 시범 운영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반대하시던 선생님도 이제는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죠. 사실 나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 하지만 요즘 상황을 보니 내 판단이 맞았던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한국어 수업은 다음 학기부터 시작된다. 너처럼 열정이 있는 학생이 있으니 우리 학교로서도 뿌듯하다는 말씀도 덧붙이셨고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정말이야? 우리 카롤리나가 정말 한국어를 정식으로 배우게 되는 거야? 아빠도 신문을 보시면서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우리 딸이 시대를 앞서 나가고 있었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온라인 커뮤니티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시범학교에 선정된 학생들이 모두 기쁨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된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저도 그동안의 어려움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계속해서 조회수가 늘어났어요. 이틀 만에 50만 회를 넘어섰고 한 주가 지나자 100만 회에 도달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다른 나라 학생들도 우리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한국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다고 했어요. 폴란드 학생들이 부르는 아리랑이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다는 기사가 한국 뉴스에 나왔다고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번역해서 올려줬거든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제가 한국과 폴란드를 연결하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받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개월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대화는 물론이고 짧은 글도 쓸 수 있게 되었죠. 선생님은 한국에서 오신 젊은 여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K테크 센터에서 주최하는 한국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저희 학교에서 5명이 선발되었는데 그 중에 제가 포함된 거예요.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해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발표를 듣는 순간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은 2주 동안 서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1년 전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공항에 제가 직접 서 있다니. 공항 직원분들이 한국어로 인사해 주셨는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서울의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모습,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 기술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이 인상 깊었죠. 길을 물어보면 누구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한국어가 서툰 저희를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해 주셨어요. 교류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점심도 같이 먹고 방과 후에는 함께 동아리 활동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저희를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사 수업이었어요. 한국의 역사를 한국어로 배우니까 정말 새로운 느낌이었죠.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지금의 발전된 모습을 만들어낸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한국 친구가 제게 카롤리나, 너희 나라 폴란드도 어려운 역사를 겪었잖아.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런 공통점 때문인 것 같아라고 말해줬어요. 교실에서 한국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수업을 듣는 동안 저는 계속 일기를 썼어요. 한국어로 쓰는 일기였죠. 처음에는 문법도 틀리고 단어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마지막 날 일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어는 제게 언어 그 이상이에요. 그건 제가 미래를 꿈꾸게 해준 열쇠예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폴란드 전역에 한국어 교육이 확산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바르샤바뿐만 아니라 크라쿠프, 그단스크 같은 다른 도시의 학교들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심지어 시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사진을 봤어요. 폴란드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 초등학교 교실 벽면에 아이들이 쓴 한글 종이들이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 위에는 아이들이 쓴 글이 붙어 있었는데 한국은 우리가 되고 싶은 미래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금 저는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학과에 지원할 예정이고 졸업 후에는 한국과 폴란드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모든 시작이 텔레비전 앞에서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 한 편이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카롤리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한 소녀의 인생을 바꾸고 그 소녀의 열정이 결국 한 나라의 교육 정책까지 바꿔놓은 이야기였습니다. 폴란드라는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 한국에 이렇게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K-팝과 드라마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과 교육 시스템, 그리고 따뜻한 인정까지 전파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카롤리나처럼 진돗개 구조 이야기에 감동받고 공항에서 외국인을 도와주는 우리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 정말 뜻깊지 않나요? 우리의 기술력만이 아니라 사람된 도리, 그 따뜻한 마음씨까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카롤리나 같은 외국인 친구들이 있다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작은 관심이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셨는지 아니면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다음에도 더 좋은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